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번 미국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해요. 제가 매번 뭐 배당 정산할 때만 뭐 캡처 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더리치라는 어플을 제가 연동을 해놨었거든요. 제 증권 계좌랑 연결을 해놨었고, 이게 또 PC에서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계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포트폴리오 하고 제가 또 주식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매수 매도에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더리치 화면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리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실 나타나서 저도 이제 주식 시작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작년 6월 달인가? 그래서 관련된 사용 어플 찾다가 찾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종목이라던가 뭐 뉴스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관심 종목은 제가 뭐 비교를 좀 하고 싶다거나 뭐 배당률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좀 관심 가는 종목들을 한번 좀 등록을 했었어요. 뭐 여기 있는 대다수들은 제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물론 아닌 것들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그냥 관심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 관심 종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하면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연동이라고 할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체인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증권사를 연동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목적은 적립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키움증권, 제가 보통은 배당정산에서 보여드리는 그 핸드폰 캡처 내용은 이제 키움에서 온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삼성증권 이벤트 할 때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액티브 계좌인데 뭐가 들었냐면은 삼성증권에서만 좀 유럽을 살 수 있다 보니까 관련된 그때 ETF 아문디 럭셔리 ETF 있잖아요. 글럭스. 그래서 한 5개 정도 일단은 사놨었습니다. 한 5개만 해도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한 1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에 30만 원 정도. 배당은 또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이 계좌의 목적은 말 그대로 사고 팔고 이러는 거를 좀 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큰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콜드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2배, 그러니까 인버스입니다. 가스 인버스 해서 지금 가스가 상당히 고점인 거를 좀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사서 차익을 노려봤는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5%를 어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또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가스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손익은 345달러가 손실입니다. 345달러면 뭐 사실상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연동을 해놓은 상태고, 이거는 아무튼 제 삼성증권 관련된 목표고요. 그 내역이고. 한번 또 뒤로 가서 봐볼게요. 하면은 이제는 이제 키움증권, 제가 보통은 캡처해서 올려놓는 거. 그러면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랑 다르진 않아요. 총 금액은 뭐 7,8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 이거 뭐 현금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자산도 현금을 포함시킬지 말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자산순으로 해보면 이 자산 이제 비중 그대로 옆에 있는 계좌 현황에 그대로 나오고요. 뭐 배당률도 나오고, 시가 배당률 나오고, 뭐 투자 배당률도 나오고, 뭐 평가 손익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기에 나오는 화면은 조금 연동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요. 2시간인가 1시간에 한 번씩만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에서는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저도 PC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뭐 1시간마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주로 갖고 있는 주식은 뭐 테슬라, 애플, 구글, 뭐 JP 모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비중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여기 구글 시트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이거 다 보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은 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렇다네요. 아무튼 하고 이거는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세금 15%가 빠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14%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가지고 15.4%인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그냥 15%만 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만 원 중에 한 15%를 제외하면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참 좋은 게 월마다 내가 배당을 뭐 얼마 받을지를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체크하기가 쉽고 핸드폰에서도 제가 이거 섹터를 또 편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TA나 뭐 VNQ라던가 뭐 SMH 이런 것들은 ETF들이 거의 다 기타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뭐 VNQ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섹터를 변경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의 allocation 분야별로는 뭐 섹터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산 순으로도 볼 수 있고요. 뭐 배당금 순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배당은 제일 많이 주는 거는 JP 모건에서 많이 주고 있네요. 버라이즌,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런 식으로 더리치에서도 가끔씩 제가 기록한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20시예요. 저녁 8시인데 상당 부분 지금 프리장에서 뭐 세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좀 떨어졌고 뭐 어제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작년 때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궁금하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라 사실은 자산에서 자산 크기 뭐 테슬라 제일 많고 수익률로 한번 봐볼까요? 수익률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위주로 제일 안 좋은 건 맨 아래에 있겠네요. 벨로다인 70%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관상 매매를 잘해야 된다. 잘못 샀다. 벨로다인 사실 라이다 1등 기업인데 아무튼 지금 또 현재 최근 아마 연동될 거예요. 아마 제가 키움증권으로도 봤는데 마이너스 한 7% 6%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 평단은 23이고요. 지금 가격은 6.48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 금도 있고요. 테슬라 한 여기까지가 커트인 것 같아요. 전 테슬라까지만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고 벨로다인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금은 개인적으로는 괜히 산 것 같습니다. 입지가 애매한 자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그런지 저는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면 뭐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체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오를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는 금이 그렇게 또 오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버라이즌도 마이너스인데 이건 계속 담아갈 거라 아이클린도 그렇고 배당주들이라 이거는 계속 담아갈 거고 중국 주식도 좀 떨어진 편이라 복구할 게 많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번 연도에 사용할 금액을 지금 다 미리 제가 계좌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월 100만 원씩인데 그거를 지금 한 번에 넣어놨고요. 지금 한 40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 10, 11, 12, 4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미체결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결제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매수랑 매도 현황을 기록을 하고 있다. 배당도 그렇고 손수 기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들어가가지고 가격이랑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은 매월 써요. 이렇게 매월 시작하면은 빨간 줄 긋고 이제 매수한 날짜로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거래 티커 써주고 거래 수량 써주고 뭐 단가랑 거래 금액 수수료 그리고 상태가 매수 상태면 매수 상태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합계가 얼마인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구분란을 제가 밑에를 7월 8월 9월도 안 해놨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매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산 주식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로키드 마틴이었네요. $440. 그래서 2월 달에 샀네요. 2020년. 그래서 이렇게 사서 시작을 했었고,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5월 달, 6월, 7월 달, 제가 성과급이 들어오는 월인데, 이때 좀 많이 돈을 부었었죠. 8월이 더 많이 썼을려나? 8월이 더 많이 썼네요. 그렇겠네요. 제 7월 말에 나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매도는 하지 않아요. 몇 번 매도를 뭐 샀다 팔았다도 해봤는데 아무튼 거의 매도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거를 살 건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라기보단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 배당락이랑 이제 그 배당락 그러니까 일정을 고려해서 배당 일정을 고려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뭐 9월에 받을 배당을 8월 31일이나 이때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배당을 받으려면 8월에는 매수를 해야겠죠? 8월 말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배당 일정에 맞게끔 그 배당 종목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저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배당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배당 챙기려고 사다 보면 그 배당 받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가 있어서 막상 또 사게 될 때쯤 되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잘 안 지켜지는 게 제 요즘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인베스팅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거는 의미가 좀 없는 거고요. 표는 제가 좀 써놨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주식 초반에 시작했을 때 뭐 이거랑 같은 거예요. 배당 일정에 맞춰서 매수할 거고 뭐 돈이 남으면은 뭐 3군 뭐 종목도 1군, 2군, 3군 나눠가지고 돈이 남으면 이런 걸 사고 뭐 그리고 2군은 좀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건데 막상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게 이걸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 포트폴리오,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쭉 정리를 해보고 뭐 ETF, 뭐 주식, 채권, 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앞에 그 시트에 나와 있는 거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밑에 9월 달에 제 헬스케어 XLV를 2개를 샀다고 하면은 이 투입 구조 시트에서 바로 XLV의 카운트가 돼요. 이 현재 보유. 그래서 목표 보유는 제가 그냥 갖고 싶은 숫자를 임의로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섹터 비율을 약간 고려를 해서 섹터는 여기 써놨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현재 비중은 이제 현재 총 금액 대비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자산 가치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좀 흥미로운 건 어떻게 보면 보시다시피 현재 비중이 있고 목표 비중이 있잖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 목표 보유라는 거를 맞췄을 때 비중인데 4대 4대 2 그러니까 뭐 4.2대 4.7대 4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50 거의 40% 47% 40% 뭐 47% 4% 이렇게 해가지고 100% 채우는 거고 아무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주식 일반 개별 주식에 좀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ETF만 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을 때.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ETF를 산다는 특징은 내가 직장인이고 부업 투자라는 거는 부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 있는 방법이 ETF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운용보수라는 게 조금 들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ETF를 주력으로 하는 걸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 ETF마다 상품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홀딩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비율만큼 주식으로 채워주려고 한 거죠. 제가 개별적으로 사서. 근데 이거는 뭐 사람 욕심을 떠나서
제가 습관이 안 된 건지 사다 보니까 이 개별 주식에 또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실수를 했던 게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이번 연도 2월 달에 제 출장을 간 사이에 제 스스로 이제 대출을 넣어가지고 845달러에 테슬라를 넣었어요. 22개를. 21개입니다. 원래는 21개는 660에서 샀었고, 제 21개를 추매를 했는데, 그걸 한 방에 몰아서 산 거예요. 근데 한 2월 달이었나요? 3월 달에 뭐 금리 쇼크 오고, 테슬라가 50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더리치에서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한 30% 넘게까지 갔었어요. 한 5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영상도 잘 안 찍게 되고 업로드를 안 하게 되고 어플도 좀 지워버리고, 왜냐면은 뭐 홀딩하는 게 최고긴 한데 이게 좀 보기가 조금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가는데 추매는 딱히 하기 그렇고, 하필 내가 샀을 때 이렇게 됐나. 근데 어쨌든 조금 많이 올라와줘서 그래도 좀 고마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테슬라가 제가 물린 지점까지 올라오면 그 금액, 그 비중을 목표 보유하면 7개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 7개만큼 빼서 그만 5,000달러가 될 것 같은데, 한 6,000달러 되겠네요. 한 6,000달러를 ETF 쪽에다가 배분을 함으로써 그 비중 자체, ETF 비중을 높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높이고요. 그리고 채권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제가 중기채 5개년, 5년에서 10년물인가요? 아마 10년 중기채일 거예요. 미국 국채.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예전 영상도 보고 따라하려고 사실 뭐 금이랑 채권을 산 건데, 이거 살 바엔 차라리 테슬라 그때 주가 엄청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2월 달이었나 3월 달에 그걸 샀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중기채를 다 제외한 것처럼 골드도 금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뭐 손절을 하든 치워버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정급 본드는 매월 주는 배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투자를 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정리를 이렇게 표로 해보면 뭐 더리치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리치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구분을 했었고, 그리고 이 더리치에서 이제 섹터가 원래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구글 시트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신뢰를 했었거든요. 스프레드 시트를. 근데 이 더리치에서 되면서 더리치를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투자 분포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거 이거를 좀 보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더리치에서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가면은 제 최종 목표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만들어서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한 1억 6천, 1억 5천이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식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내년에 되면은 내가 이만큼 채운다 한들 1억이 만약 1.5억이 되면은 지금 이 최종 목표라는 총자산은 뭐 2.5억이 되어 있는다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특히나 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뭐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애플, 뭐 QQQ 이런 것들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면 또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는 좀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서 아무튼 월별 거래용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배당 정도는 좀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뭐 MTS, HTS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 단어 약자를 모르겠는데
주식도 이제 컴퓨터에서 보아서 뭐 아니면 핸드폰으로 봐서 뭐 배당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매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매월마다 해가지고 돈이 얼마씩 들어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20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고 첫 배당이 로키드 마틴 2.4달러였는데 이렇게 해서 점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은 매수를 시작하고 있었고 매수에 따라서 배당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새우 결산은 95달러 정도 됐었네요. 그래서 이제 20년도는 이렇게 결산이 마무리가 되었고 21년도로 가서는 조금은 배당이 약간은 크게씩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표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체계적으로 20년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여기다 환율도 등록을 해놓고 이거 표시는 이제 그 해당 월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좀 색깔을 바꾼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지금 사실 예상되는 배당 금액이고요. 아마 뭐 배당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죠. 웬만하면은 뭐 유지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뭐 지금까지 받았던 뭐 세후 결산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뭐 그 배당을 살펴보면 뭐 세전 70만 원이고 거진 70만 원이죠. 하고 세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를 제외하는 59만 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60만 원이랑 상당 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6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이 배당들 자체를 뭐 절대 빼서 써본 적이 없고요. 계속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내년 상반기, 내년쯤 되면은 1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전 100만 원. 사실 세후 100만 원이 더 중요한데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금 파이프라인 12개월 100만 원씩 넣던 거 뭐 13개월에서 1개월 더 100만 원 넣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투입 금액 얼만큼 돈을 넣었는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조금 빠져 있긴 하네요. 여기에는 아까 그리고 보여드렸던 삼성증권 아문디라던가 이제 가스 인버스 이런 내용들은 담지 않았어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적립형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이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조금 다른 거라서 삼성증권이랑은 뭐 같이 표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구글 스프레드 시트 그리고 연동된 계좌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뭐 ETF 상품 읽어준 남자 어떤 상품을 할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